네, 안녕하세요. 제기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4에서의 5절 조직의 사이버 보안 관리 중에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좀 더 깊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ISO 27001의 그런 정보보호 체계 시스템에서 거버넌스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즉 그 조직 내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 문화 같은 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크게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6개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앞에 한 3개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보시면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5-1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자, 조직은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포함시켜라 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A에서는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차량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경영진의 메시지가 이제 A, B로 두 개로 나와 있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A, B에 대한 조항을 보시면 결국에 RQ5-1에서 나와 있는 건 사이버보안 정책서가 있고, 그리고 사이버보안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이버보안 최고 책임자가 일종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내부적인 선언을 합니다. 즉, 사이버보안 선언이라는 얘기는 조직 내에서 사이버보안 최고 책임자가 우리 회사는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임직원한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A4에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뭐 예를 들면 회사 조직 내에서 ISO 9001이나 아니면 ISO 14001처럼 품질경이나 이제 뭐 안전 환경에 대해서 내부 임직원한테 공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RQ5-1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사이버 보안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 대표이사가 선언한 대표이사가 이제 그 지명한 사이버 보안 최고 책임자가 전체 임직원이나 또는 관련된 뭐 서드 파티의 스테이크홀더까지 해가지고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선언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5-1에서는 사이버 보안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RQ5-2에서 조직은 룰과 프로세스를 정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결국에 그래서 룰과 프로세스를 정해라는 거는 예시로 프로세스 정의, 뭐 테크니컬 룰, 가이드라인, 메소드, 템플릿인데, 그래서 결국에 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이버본에 관련된 프로세스, 그리고 가이드라인, 그리고 각각의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는 산출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물에 대한 템플릿이나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노트 4에서 뭐 룰이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 제품 개발, 뭐 생산, 운영, 유지 보수, 그리고 폐기, 탈화를 포함한 뭐 정보 공유. 결국에는 이 노트 4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전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트 5에서는 만약에 혹시 뭐 그 취약점에 대한 공개, 특히 정보 공유의 어떤 예시로서 ISO 29147에 대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결국 뭐 노트 5에 대한 내용은 29147에서 뭐 나중에 이제 그 취약점 공개에 대해서 8절에 지속적 사이버 보안 활동이 있지만 여기에 표준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에서는 결국에 조직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5-1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이 필요했다면 5-2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그리고 각 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템플릿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 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표에 보시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정책서가 있고, 그 정책서에서는 룰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룰과 프로세스가 있으려면 그 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자원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가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사이버 보안 정책서를 세우고, 사이버 보안 정책서 안에서는 사이버 보안 선언서, 그리고 그 최고 경영자 CEO로부터 임명받은 사이버 보안 최고 책임자가 주변 조직 내에서의 임직원들에게 사이버 보안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이버 보안 정책서를 만들고, 그 정책서에 내에서는 각각의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해서 조직을 꾸리고, 그 조직에서 각각의 리스폰스, 즉 아레나를 정의해주고, 활동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첫 번째 시간으로서 RQ1-5-1하고 5-2에 대해서 어떻게 이 2134에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의 두 번째 타시를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